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차가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산성에 등산을 하고 왔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옷깃을 많이 여미게 됐던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남편이 자살했다라는 책이에요. 신간책인데 남편이 자살했다. 내 자녀를 둔 아내가 남편이 자살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힘든 시간 동안을 지내오고 나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를 주고 본인은 또 그걸 통해서 또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렇게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자살을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겠죠. 산자는 끊임없이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입장이, 더군다나 아이들을 4씩이나 뒀으면서 또 전업주부였다면 이제는 전업주부가 아니고 삶의 터전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가장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느끼는 고통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오늘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 자살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고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했고 또 대학 상담실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또 보건소 재활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병정에서 근무도 했고 요즘은 이제 경북교육청 교육철학 분야 강사로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남편이 자살했다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 선정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째서 자살했을까? 얼마나 힘들겠으면 남편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 딱 한 생각이 들면서 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좀 빠지면서 또 결국은 부부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게 되면 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장례식 먼저 치러야 되겠죠. 그러고 끝나고 나면은 그 치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또 주위에서 바라보는 눈, 남편 잡아먹은 여자 뭐 이런 식의 시선,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고 용의자로 올리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본인이 겪어야 될 심적 고통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위로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위로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책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읽어보면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죄책감, 분노, 서러움, 상실의 고통을 넘어서 애도의 마음, 그렇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장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겪었던 고통, 용의자, 죽음보다 더 두려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2장에서는 이제 당신은 떠났지만 나는 밥을 먹는다. 그렇죠. 현실이죠.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내 자녀를 전업주부에서 일터로 나가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떠났지만은 또 상실을 너무 애도의 마음으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죽일 놈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맨날 술만 먹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다가 떠났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겪어야 했던 그 각종 그 수모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남편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그 자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살 사망자의 92.3%가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알아차리는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그럼 5명 중 1명 정도, 10명에 2명 정도는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몰랐다는 얘기고, 결국 죽고 나서 야
아, 남편이 이렇게 죽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자살자들이 삼중고를 겪는데 첫 번째 자살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이상 있는 사람이 자살하고, 또 정신건강에, 그렇죠, 우울증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자살합니다. 예. 부도를 났다든지 집안이 모두 말아먹을 형편이 되고, 뭐 도박을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정신건강도 힘들고, 그리고 건강도 힘들고, 또 경제적 어려움, 이 삼중고를 겪었다 하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책의 주인공은 남편과 이혼하자고 계속 졸라댔고, 이혼하기 직전 자살을 남자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상실을 넘어서 애도하는 마음을 천천히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준비하지 못한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남편이 떠나가고 홀로 남은 입장에서 느꼈던 감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설픈 위로, 그게 나한테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도록 만들더라. 네. 그보다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만 해줘도 힘이 될 텐데, 그리고 해결책은 내가 찾아가는 건데 굳이 나한테 위로를 한답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에서는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이라는 얘기죠.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고, 뭐 항상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 뭐 톨스토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그저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은 순간순간이 모여서 완성이 되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밝은 태양만 바라볼 수 있어도 오늘 내 인생은 짱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삶의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자만이 생방송을 할 수 있다.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남편은 내 자기를 남겨놓고 자살했어요. 그 자살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는 얘기죠. 예, 죽은 자는 그만입니다. 남아있는 살아남은 자들만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만의.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나도 자살하겠다 하면은 또 남아있는 아이들 넷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있는 자만이 생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니 베이커 교수가 쓴 털어놓기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도 이 책을 통해서 또 말하기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 고통을 털어놓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털어놓기를 통해서 고통의 무게가 덜어지더라. 실제로 이 책을 쓰고 또 남편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두부 방송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고통이 스스로 치유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치유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도 회복되어 가는 이런 거죠. 마지막에 이제 나의 정의에 대한 관점 바꾸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나라는 사람 누구냐? 이미 남편은 자살했고 나는 내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힘겨운, 그리고 가난한 어머니 입장이라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거보다는 관점을 좀 희망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남편은 없지만은 아이 넷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아내로서 이런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라고 바꾼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삶, 그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을 해주고 고통을 공유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도 치유를 받고, 또 이 자살하고 싶은 그런 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또 이 책을 본다면, 또 제가 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자살을 선택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한다면 가슴이 뜨거울 수 있죠. 그리고 뜨끔뜨끔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새로운 경각도 될 수 있겠죠. 아마 이 책을 쓴 분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자가 절망 속에서 늘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랜 습관이었는데 독서하는 거하고 강연 듣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독서와 강연 듣기. 굉장히 좋은 습관들이죠. 독서를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되고 책을 쓰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또 강사가 되고 강사가 되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상담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일들이 이제 명상 그리고 산책이었는데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독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상담을 통해서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산책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에 10,000보 정도 항상 걷는 습관이 돼 있는데 일주일에 책 한 권 보고 10,000보 걷는 습관 주말이면 산에 올라가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이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책을 읽으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줘 갖고 책을 또 리뷰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책이 들어오고 또 마음의 양식 또 유튜버를 하니까 또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보고 그러면 또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또 유튜버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도 벌써 이제 1,000명이 넘어서 1,300, 1,400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독자 확보가 되면 또 유튜버를 통해서 생활이 됩니다. 예, 이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곽경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기회에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먹고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는 것 같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매도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가정을 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